안녕하세요. 부천성인문예학교 중학수학이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교과서는 46쪽입니다. 46쪽에 보시면 할푼니가 나오죠. 우리는 앞에서 비율을 분수로 나타내고 그 다음 백분율로 나타내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백분율은 퍼센트로 나타내는 거죠. 네, 퍼센트.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얼마에 해당하느냐, 그것이 백분율이었어요. 그러면 오늘은 비율을 소수로 나타내는 방법을 공부하겠습니다. 소수로 나타내는 방법이 할푼리인데 소수 첫째 자리를 할이라고 하고 소수 둘째 자리를 푼이라고 하고 소수 셋째 자리를 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0.625가 있죠. 0.625를 할푼리로 나타내면 6할, 2푼, 5리라고 읽을 수 있는데 밑에 0.625가 있죠. 이것은 소수 첫째 자리이기 때문에 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6할이 되겠죠? 네, 2푼 5리예요. 2푼 5리. 그러면 6할은 소수 첫째 자리이기 때문에 0.6을 의미하고 푼은 0.02를 나타내고 리는 0.005를 나타냅니다. 0.6, 0.02, 리는 0.05를 나타내어서 6할 2푼 5리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럼 예제 1번. 다음 수를 할푼리로 나타내어 봅시다. 0.317이죠. 소수 첫째 자리는 할자리이기 때문에 3할, 둘째 자리는 푼이죠. 푼, 1푼, 셋째 자리 7은 리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7리. 그러면 0.317을 3할 1푼 7리라고 읽을 수 있겠죠. 네, 1번. 다음 네모 안에 알맞은수를 써봅시다. 10,000원에 대한 1할은 얼마입니다. 얼마일까요? 네, 10,000원이 있는데 10,000원에 대한 1할은 0.1을 나타내고 0.1은 분수로 나타내면 10분의 1이죠. 그래서 10,000원 네, 0.1 분수로 10분의 1이에요. 10분의 1을 곱해주면 0 하나 지울 수 있죠. 그러면 앞에는 1,000원이 남았고 분자가 1이므로 1,000 곱하기 1은 1,000원이 되죠. 그래서 10,000원에 대한 1할은 1,000원입니다. 1,000원. 다음 2번. 그럼 10,000원에 대한 2푼은 얼마일까요? 2푼은 소수 둘째 자리여서 0.02를 나타내고 분수로는 100분의 2가 되겠죠. 그러면 10,000원 네 100분의 2 그러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분모 2개, 분자 2개 지울 수 있어요. 그러면 100 곱하기 2가 남아서 200이 되겠죠. 100 곱하기 2. 네, 이것은 200이에요. 그럼 2번 10,000원에 대한 2푼은 200원입니다. 200원. 다음 3번. 10,000원에 대한 3리는 얼마일까요? 3리는 소수 셋째 자리이므로 0.003이고 분수로 나타내면 소수 아래가 세 자리죠. 그래서 분모에 0이 3개 들어가서 1000이 되겠고 1000분의 3이 되겠죠. 0.003은 1000분의 3.
그러면 10,000원에 대해서 3리는 1000분의 3이죠. 그럼 0 3개, 3개 지울 수 있어요. 그러면 10 곱하기 3이 남았죠. 그래서 30원이네요. 10,000원에 대한 3리는 30원입니다. 네, 다음 2번입니다. 친구에게 돈 200만 원을 연은 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이자죠. 이율이죠. 연이율 1할 5푼으로 빌려주었습니다. 1할 5푼을 소수로 나타내면 0.15가 되겠죠. 분수로 하면 100분의 15가 됩니다. 그래서 1할 5푼으로 빌려주었습니다. 이자를 계산하는 식에 맞게 네모안에 알맞은 수를 써봅시다. 네, 200만 원이에요. 200만 원 0 4개죠. 200만 곱하기 1할 5푼은 0.15. 0.15예요. 분수로 나타내면 100분의 15라고 했죠. 그러면 다시 써보겠습니다. 200만 곱하기 100분의 15예요. 그러면 0, 2 지웠어요. 그럼 앞에는 2만 원이 남고 곱하기 15죠. 2만 곱하기 15. 그러면 2 곱하기 15는 얼마죠? 15의 2배가 30이고 0이 4개 있으므로 하나, 둘, 셋, 넷 해서 30만 원이죠. 30만. 그래서 여기 30만 원이 나왔어요. 30만 원. 그래서 네모안에는 0.15 또는 100분의 15가 들어가면 되겠죠. 네, 다음 47쪽입니다. 생활 속 수학. 전체 학습자가 20명인 학급에서 12명은 합창반, 8명은 컴퓨터반에서 동아리 활동을 합니다. 다음 물음에 답해 봅시다. 전체 학습자 수에 대한 조금 키워보겠습니다. 네, 전체 학습자 수에 대한 뭐뭐에 대한이 중요하다고 했죠. 뭐뭐에 대한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기준은 항상 뒤로 가죠. 그럼 전체 학습자가 몇 명인가요? 20명이었어요. 그럼 20명이 기준이기 때문에 뒤쪽으로 가게 되고, 그러면 합창반 학습자 수는 12명이었죠. 12명이 앞으로 와서 12대 20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번은 전체 학습자 수에 대한, 이것도 뭐뭐에 대한이 기준이고 전체 학습자 수는 20명. 그래서 기준은 뒤로 간다고 했고 20이 뒤로 갑니다. 다음 컴퓨터반 학습자 수는 8명이죠. 네, 8명. 그래서 앞에 8이 들어가서 8대 20이 되었습니다. 네, 2번. 한 학기를 마치며 종강 파티를 하기 위해서 쿠키를 만들려고 합니다. 쿠키에는 밀가루와 우유가 7대 3의 비율로 들어갑니다. 밀가루 700g을 넣을 때 우유는 몇 g이 필요한지 구해봅시다. 우유 몇 g이 필요할까요? 네, 밀가루와 우유의 비율이 7대 3으로 들어간다고 했죠. 네, 밀가루는 700이래요. 그러면 우유는 얼마가 들어가야 할까? 네, 앞에가 밀가루인데 밀가루 7이 700이 되었어요. 그러면 100배 많아졌죠. 그럼 우유도 당연히 몇 배 많아져야 하나요? 100배 많아져야죠. 그래서 3 곱하기 100원 300. 그래서 우유는 300g이 필요합니다.
밀가루 700g일 때 우유는 300g이 필요하다. 다음 3번. 네, 3번이에요. 다음은 학습자 40명을 대상으로 받고 싶은 선물을 조사한 표입니다. 빈칸에 알맞은 수를 써봅시다. 네, 현금을 받고 싶다. 50%예요. 50%죠? 그러면 몇 명이 현금을 받고 싶을까요? 전체 40명 중에서 50%는 100분의 50이죠. 그래서 네, 0 분모 하나, 분자 하나 이렇게 되죠. 40은 1분의 40이므로 또 분모 하나, 분자 하나 이렇게 약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4와 5만 남았죠. 그래서 4 곱하기 5는 20이 되었죠. 그래서 인원은 전체 40명 중에 50%는 현금을 받고 싶은데 인원으로는 몇 명인가? 20명이죠. 반이니까. 50%는 반이죠. 100 중에서 50이므로 딱 반입니다. 그래서 40명의 반이 20명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의류 15%일 때는 6명이 된다. 이거요. 이렇고 그 다음에 여행 상품권은 30%가 받고 싶어 해요. 30%좀 치우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30%는 몇 명에 해당하는가? 전체 인원이 몇 명이라고 했어요? 40명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50%는 50원, 기준이 100이죠. 100분율은. 100 중에서 50이므로 딱 반이에요. 그럼 40명의 반이 당연히 20명이겠죠. 이번에는 30%가 여행을 갖고 싶은 거예요. 여행 상품권을 받아서. 그러면 전체 40명 중에서 30%는 100분의 30이죠. 100분의 30. 그럼 여기도 네, 분모 0 하나, 분자 하나. 분모 0 하나, 분자 하나. 40은 원래 1분의 40이었기 때문에 40은 분자가 되죠. 그럼 얼마 남았나요? 4 곱하기 3이죠. 4와 3이 남았으므로 12명이 되겠네요. 여행 상품권 받고 싶어 하신 분은 40명 중에 12명이다. 네, 그래서 퍼센트를 전체 합한 건 항상 100이 되어야 해요. 왜냐하면 백분율의 기준은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100 중에서 얼마만큼에 해당하느냐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전체는 항상 백분율의 합은 항상 100입니다. 그러면 전체 인원은 40명이었고 40명 중 반은 현금을 받고 싶고 20명은 6명은 옷을 받고 싶고 12명은 여행 상품권을 받고 싶고 2명은 꽃을 받고 싶어 시대요. 네, 그 다음 48쪽의 비례식입니다. 잠시만요. 네, 47쪽에 3비례식. 오늘 이제 비례식을 만들어 볼 건데요. 학습 목표 함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비의 성질을 이해하고 비례식을 만들 수 있다. 우리 비의 성질. 그 다음에 비례식을 풀 수 있다. 답을 구하는 것을 푸는 거죠. 푼다고 하죠. 그러면 비례식도 만들고 그 다음에 한번 풀어보기도 하겠습니다. 우리 생각 열기 먼저 한번 보시면 네, 재석 씨는 유재석일까요? 재석 씨는 걷기 운동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2km를 걸을 때마다 5분 동안 휴식을 합니다. 그러면 10km를 걸으면 몇 분 동안 휴식하게 되는지 알아봅시다.
네, 2km 걸을 때는 5분을 휴식을 한대요. 그런데 10km 걸으면 몇 분 휴식을 해야 할까? 네, 몇 분 해야 할까요? 거리가 몇 배 늘었나요? 2km가 10km가 됐으니 5배가 늘었죠. 그러면 우리 시간도 5배 늘어야 되겠죠. 휴식 시간도. 그러면 계산은 뒤에서 해보기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걷기 운동을 하시죠. 여러분도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운동도 못 하시고 집에만 계시잖아요. 가까운 공원 가셔서 한 바퀴씩 걷기 운동이 제일 좋다고 하니까 한 번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걷기 운동 한 번씩 해보세요. 그 다음 49쪽입니다. 준비하기 학습, 비례식에 대해서 준비하기 학습. 1번. 다음 그림을 보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우리 49쪽의 책을 한번 보세요. 이게 조금 희미해 보여서 그러긴 한데, 네. 이렇게 됐죠. 네, 이렇게 나눠졌어요. 전체가 10칸이죠. 그 중에서 색칠한 부분이 하나, 둘, 세 칸이 있어요. 그러면 전체는 몇 칸인가? 전체 가루가 하나, 둘, 셋, 넷, 5개죠. 세로는 하나, 2칸이에요. 그래서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전체 칸이 나와서 전체는 10칸이 되겠죠. 다음 색칠한 칸은 몇 칸인가요? 3칸이었습니다. 그러면 색칠한 칸에 대한 뭐뭐에 대한이 중요하다 그랬죠. 이것을 기준이라고 하는데 색칠한 칸이 3칸이에요. 그런 기준은 항상 B에서 D로 가죠. B로 나타낼 때. 그래서 기준이 3이 오고 색칠한 칸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전체 칸은 비교하는 양이 되겠죠. 전체 칸은 10칸이 되어서 10대 3이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10대 3. 다음 2번. 빵 2개를 만드는데 계란이 3개 필요합니다. 빵의 개수에 따라 계란이 몇 개가 필요한지 생각하며 빈칸에 알맞은 수를 써봅시다. 조금 크게 해보겠습니다. 네, 위에가 빵이었고 위에가 빵이었어요. 빵이 2개일 때 계란 몇 개 필요한가요? 3개 필요하죠. 이번에는 빵이 4개가 되었어요. 그러면 2배 되었죠. 그럼 계란도 당연히 2배 더 필요하겠죠. 그래서 3이 6, 6개가 필요합니다. 빵이 4개일 때는 계란 6개 필요하다. 이번에는 빵이 6개가 있어요. 6개를 만들려면 3배 늘어났죠. 그럼 계란도 3배 늘어나야죠. 그래서 3, 3은 9. 그래서 계란 9개. 빵 6개 만들기 위해서는 계란이 9개 필요하고 이번에는 8개 만들기 위해서는 계란이 12개가 필요한 거죠. 이번에는 빵 10개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5배가 늘어났죠. 그럼 계란도 5배가 필요하다. 3, 5, 15개가 필요하겠죠. 빵 10개 만드는데 계란은 15개가 필요합니다. 이게 비례식이에요. 그 다음에 3번. 생강 열기에서 재석 씨가 8km를 걸었습니다. 물음에 답해 봅시다. 휴식한 횟수는 몇 회인가요? 그랬죠. 우리 2km 걸을 때 재석 씨는 5분을 쉰다고 했는데 횟수로는 1회죠. 물론 1회의 시간이 5분인 거죠. 1번에서는 횟수를 물었기 때문에 2km마다 1회 쉬어요. 그러면 8km를 걷는다면 몇 배 늘어났나요? 4배 늘어났죠. 거리가. 그러면 휴식도 4배
더 해야 되겠죠. 그래서 1 곱하기 4는 4. 그래서 8km를 걸을 때는 4번, 4회 휴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1번은 4회가 되겠습니다. 네, 다시 보기 위해서 1번은 4회였어요. 2번 휴식 시간은 몇 분입니까? 우리 1회에 한 번 쉴 때 몇 분 쉬었죠? 5분 쉬었죠. 그런데 4번 휴식을 하겠대요. 그러면 몇 분 쉬는가요? 4배 늘어났죠. 휴식 횟수가. 그러면 시간도 4배 늘어나서 4, 5, 4, 20분. 그래서 시간은 20분이 되겠죠. 20분을 휴식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50쪽입니다. 비례식. 이제 비례식이에요. 비를 가지고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조금 크게 보면 비가 같은 두 비를 등식으로 나타낸 식. 여기서 등호가 들어간 식을 등식이라고 하죠. 등호는 좌변과 우변이 같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같다는 의미. 그러면 이것을 이제 비례식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2대3과 4대6은 같습니다. 그래서 2대3과 4대6은 같다. 비례식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2대3에서 2와 3을 B의 항이라고 합니다. 네, 밑에 보시면 2대3인데 이것을 항이라고 하고 앞에 있는 항을 전항, 뒤에 있는 항을 후항이라고 해서 2는 전항이 되겠고 3은 후항이 되겠죠. 그러면 4대6에서도 마찬가지예요. 4대6에서도 4는 전항이 되겠고 6은 후항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2대3과 4대6은 같다. 그러면 앞에 2가 2배 늘어나서 4가 됐을 때 뒤에 있는 3도 2배가 늘어나서 6이 되었죠. 그러면 이것은 2대3과 4대6은 같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2대3과 4대6은 같은데 이것을 비례식으로 나타내면 등호를 사용해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이때 2와 3은 항이라고 하는데 2는 앞에 있기 때문에 전항이라고 하고 3은 뒤에 있어서 후항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또 2대3과 4대6은 같다. 이런 비례식에서 3과 4는 안쪽에 있죠. 그래서 우리 한자로 안내자를 써서 내항이라고 합니다. 내항. 그 다음에 2와 6은 바깥에 있어서 바깥 외자를 써서 바깥 외자죠. 예. 바깥 외자를 써서 외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항과 외항, 3과 4는 내항, 2와 6은 외항이 되겠죠. 그러면 비의 성질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네, 전항과 후항에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해도 비율은 같다. 이때 중요한 것은 반드시 0이 아닌 수여야 하죠. 0이 들어가면 모든 수가 다 0이 돼버리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해도 비율은 같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1대2와 2대4는 같고 그 다음에 3대6, 4대8도 다 같죠. 왜 같은가? 1대2 앞에 전항이 2배 늘어났어요. 이렇게 2배 늘어났죠. 2배.
그럼 후왕도 2배 늘어나면 된다. 저항이 이번에는 3배 늘어났어요. 그럼 후왕도 3배 늘어나서 6이 되면 이 B는 같다. 이번에는 1이 4가 되었으므로 곱하기 4 하면 4가 되죠. 그 다음에 2도 곱하기 4, 4배를 해주면 8이 되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1대2와 2대4와 3대6과 4대8은 모두 같은 B죠. 그래서 이렇게 비례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B가 같은 것은 얼마든지 많이 나타낼 수 있어요. 예제 1번. 다음 네모 안에 알맞은수를 써봅시다. 4대3은 8대 얼마일까요? 네, 4대3이죠. 전항이 4, 후항이 3이에요. 그런데 전항이 8이 되었네요. 2배 됐죠. 밑에 있네요. 이렇게 2배 되었어요. 그럼 후항도 2배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3 곱하기 2는 6이 되어서 4대3과 8대6은 같다. 이렇게 비례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51쪽 1번.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비례식에 맞게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봅시다. 2대3은 4대 얼마일까요? 전항이 2배 늘어났어요. 그러면 후항도 2배 늘어나야죠. 그래서 3이 6이 되겠네요. 그래서 2대3과 4대6은 같다. 다음 2번입니다. 2번에 보니까 3대4와 9대 네모죠. 3이 전항이 9가 되었어요. 3배 되었죠. 그럼 후항인 4도 3배가 되어야겠네요. 그래서 4, 3, 12가 되었어요. 이번에는 조금 더 보겠습니다. 3이 전항이 12가 됐다는 것은 4배가 된 거죠. 그럼 후항도 4배가 되어야겠네요. 그래서 4, 4, 16, 12대 16도 3대 4와 같은 거죠. 따라서 3대 4와 9대 얼마였어요? 3배니까 10이었죠. 9대 12와 12대 6은 모두 같은 B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2번. 대방마트에서는 물건을 살 때 쿠폰 한 장을 내면 500원을 할인해주고 쿠폰 3장을 내면 1,500원을 할인해준다고 합니다. 이를 비례식으로 나타내 봅시다. 네, 한 장일 때는 500원을 깎아주죠. 그 다음에 3장일 때는 1,500원을 깎아준대요. 그럼 비례식이 맞을까요? 쿠폰이 3배 늘었어요. 깎아주는 금액도 3배 늘었다. 그럼 맞죠? 그래서 비례식은 1대 500과 3대 1500입니다. 뒤에. 예. 3대 1500은 같다. 그래서 이렇게 비례식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1대 1500원, 1대 500원, 3대 1500과 같다. 이렇게 비례식을 세울 수 있고, 다음 3번입니다. 현우 씨네 가족은 일주일에 이틀 외식을 합니다. 7일 동안에 2번은 외식을 하는 거죠. 일주일 중 이틀을 외식하는 현우 씨네 가족의 외식한 날에 대한 뭐뭐에 대한이 기준이라고 했고 뒤로 간다고 했어요. 외식한 날에 대한 비율은 2대
7이다. 그러면 현우 씨네 가족은 3주 동안 몇 번 외식을 해야 하는지 비례식으로 나타내어 봅시다. 네. 7일 동안 2번 외식을 하죠. 그러면 3주 동안이에요. 3주 동안은 몇 번의 외식을 하게 되는지. 네. 그러면 2대 7인데 네모 대 동그라미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그러면 7일 동안에 2번 외식을 한다. 그런데 3주 동안 한다고 했으니 며칠 한 건가요? 3주. 21일 동안에 몇 번 회식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 회식하는 것도 3배가 늘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6번 외식할 수 있겠네요. 6번. 3주는 21일이죠. 7일이 일주일이니까. 그래서 3주 동안 21일 동안에는 6번의 회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6번이죠. 6번의 회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비례식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앞에서 비를 비율로 나타내는 방법, 분수로, 백분율로, 소수에서 할분위로 나타내는 방법을 공부를 했고, 그 다음 이제 비례식을 어떻게 세우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문제 푸는 것까지 한번 해보았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